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결돼야 되는 것이 수학능력 시험의 영향력이 낮아져야 됩니다. 네. 수학능력 시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 어떤 학생은 처음 본 것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요. 또 다른 학생은 그 다음 시험 본 것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모두 다 성적을 변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학생의 어떤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네. 아마 현재와 같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른 모습을 띠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할 우리나라 대학 입학 시험 제도의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긴 합니다만 입학사정관들이 전형 과정에서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결국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네. 되면 대학 전형 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로 몇 년째시죠? 교육자로서의 길이. 예, 제가 8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6년이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26년 동안 이제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싶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걸까요? 사실 한 사회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발전 정도가 규정하는 측면이 큽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우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교육은 그러한 발전된 정도에 걸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물리적 환경은 굉장히 개선되었는데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교육의 내용으로 치면은 우리가 정답을 알게 하기보다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교육의 내용이 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점차 가지게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는 선생님이 결국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선생님이 가르침을 완전히 주도하기보다는 배우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자기의 배움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이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원장님.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사교육비 네. 문제죠. 등골이 휜다, 허리가 끊어진다. 네. 결국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모든 정권이 사교육비만큼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왜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사교육비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사교육비라는 것이 결국 문제되는 이유는 교육비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교육 기회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차이가 나고요. 예. 그리고 부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쏟아 넣을 수 있는 재원을 또 사교육에 쏟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대학으로 치면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가
그 전통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만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방과 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좀 충족시켜 주고요. 그리고 특히 그 교육비 부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선생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이외의 분들도 함께 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교육비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제입니다. 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학생들의 배워야 될 과목 수를 좀 더 많이 줄여줄 수만 있다면 네. 그렇다면 사교육비가 좀 더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 과목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뭐 과목이 줄어든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합의를 하고요.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참 사교육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근절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꼭 해주시고 싶으실 말씀이나 또 팁을 좀 주시면 더 좋겠고요. 정보를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 수능이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문제풀이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용한 문제의 유형을 익힌다면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급성을 버리고 그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린 만큼 11월 18일에는 기분 좋게 수험장을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김 원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올 수능에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